네, F님 어서 오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머리가 수네. 네, 모르겠다. 네, 9시 30분에 방송 시작 이제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뭐 일상을 잠깐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제목은 그 아프리카 TV 이 프릭시아 끊김 현상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 제목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송 시간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개인 사정으로 옮겼습니다. 일요일이 조금 더 제가 덜 부담을 느낀다. 예전에는 이제 시청자,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위주로 이제 이웃분들 위주로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체력이 많이 후달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날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변동사항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어제 제가 방송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입장, 그렇지, 정책 입장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뭐 저는 뭐 좌이파시오든 우이파시오든 손님이면 다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좌이파시오 그 개딸 애들이 왔는데 거의 남자 놈들이 개딸들이니까 다 4, 50대죠. 예, 늘다리들이 와가지고 온 건 좋아. 근데 한 놈이 완전 진상짓을 한 거예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왕창. 그래가지고 어디서 온갖 그 이상한 뭘 밟았나봐. 그래가지고 똥 밟은 것처럼 잔뜩 떼낀 거. 예? 그 검은 때인데 떼요, 떼. 그거를 가게 온통 바닥에 다 했어요. 왜? 그래서 걔가 신발을 버렸어. 그 나한테 비닐봉지 달라고 해서 비닐봉지 줬더니 신발을 버리고 새 어떤 슬리퍼를 샀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그 쓰레기를 나한테 주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근데 이 진상이 걔네들 개딸들 모임을 간 다음에 정리하는데 다 가게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여자 화장실에다 그걸 버린 거예요. 휴지통에. 아니 남자 놈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것도 문제지. 왜? 남자 남 나보다 나이 먹었으니까 걔는 또 한 60대 넘은 놈인 것 같은데 이 개딸 좌이파시오 발정미당 개딸 남자 놈이 60대 쭈글탱이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리고 여자 화장실 휴통에 왜 그걸 버려? 그럼 나한테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게 그 검은 때를 내가 청소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매너가 있는 것까지 기대 안 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닥에 그 검은 때를 내가 청소를 다 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럼 걔는 그냥 진상이니까 걔는 그냥 특별한 놈이다. 예외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행이 다른 10명의 개딸, 좌파쇼 발정무이단 개딸, 그 여자들이 다 대다수면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걔 대신에 걔는 진상이니까 일행들이 한마디도 안 해. 여자애들이 화장실에 들락날락했으면 그걸 알 거 아니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단체로 썩었다는 거지. 단체로 매너가 똥이라는 얘기야. 니놈들이 사람이냐? 요즘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매너가 얼마나 좋은데 니네들이 후진국이야. 정치 후진국, 매너 후진국, 인간 쓰레기, 진상, 보이스피싱. 내가 그 가게 정리하느라고 1시간 걸렸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사과도 안 해. 남자놈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버리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일행도 한마디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다른 거의 90% 이상의 손님들은 그거보다 별거 아닌 것도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이 정신 쓰레기 같은 쥐명이 같은 놈아. 죄명이 같은 놈아. 문전비 같은 놈아. 위파쇼 죄국 같은 놈들아. 이 놈들이 사람이냐? 이 놈들이 사람이야?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시민, 대한민국 자유 시민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간 쓰레기들. 학을 뗐다 내가 진짜로. 오지마! 너 같은 놈들은 내가 정치 상관없이 다 환영하지만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는 매상 올려줘도 난 싫어. 너네들 때문에 내가 1시간 30분이면 청소할 거 1시간 걸렸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번째로는 이제 다른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향가니과 나타샤나 인드라나 남들 휴가 할 때 이상하게 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인 때문에 이제 하루 나타샤 병간호를 했는데 병실에서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고관절이 도졌어요. 나타샤한테 큰일이 고관절이거든요. 그거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약간 안 좋아서 안 좋은 데다가 지금 그 나타샤 일감이 밀려가지고 9월달에 일본 TV에서 방영돼야 될 게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감이 닥치면 얼마나 그 피가 마르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무지개 요정 통통할 때 KBS 애니메이션으로 이건 그래도 한 달이야. 저는 쪽지 대본도 아니고 드라마 2주 앞에 방영돼야 되는데 2주 다다음 주에 방영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말리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펑크가 났죠. 그 마감에 쫓기는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타샤가 그렇게 지금 그 회사 사장님이 더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환율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가 마감도 안 됐고 거기다가 핵심 멤버인 나타샤까지 만약에 고관절로 쓰러지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나타샤 사장 사장하고 언니 누나 언니 동생하는 사이거든요. 그 하청회사 사장도 나타샤하고 50년간 같이 애니메이터 한 사이기 때문에
자불안석입니다. 뭐 저도 휴가철에 어디 놀러갈 엄두를 못 내요. 그렇지만 휴가철이니까 다들 다 무탈하게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받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방송했으면 원래대로 진이 빠져서 방송을 못했을 거예요. 그 진상 청소하는 거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내가 진짜로. 제 젊은 30년 전이 뭐 20년 전 그 정도 때면은 인들아가 멱살 잡고 경찰서 갔지. 너 같은 놈은 내가 하루 매상 망치더라도 진짜 20년 전엔 그랬거든 제가.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장사 망치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사람이 뭐 어디 비 와가지고 때 이렇게 묻은 거 그럴 수도 있다 쳐. 있으면 그 사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매너가 없냐. 그래놓고 다 박정희 대통령 탓하고 니놈들 탓이야. 박정희 대통령 탓이 아니라 니놈들 탓이야. 니놈들 탓. 썩어빠진 정신 좌이파쇼, 일본 우이파쇼 흑룡에 세뇌된 똘마니, 주사파, 좌이파쇼 민주당, 괴르파쇼. 니놈들 탓에 이 나라가 개판인 거야. 왜 남의 탓을 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데 니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 아니야? 이 나라가 이 꼴인 건 니놈들 탓이야. 왜 남의 탓하니? 네 인생 꼬라지가 니놈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매너 꽝이고 진상인 건 니놈들 자신의 탓이야. 왜 남의 탓해? 진상들 특징이잖아. 지가 진성 부리고 그거 다 남의 탓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니놈들이 진상이야. 너네들 좌이파시오 반정미당 민주는 진상이고 니놈들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92) 옥설타임즈쇼 2024년 7월 28일 인월리 반정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CFR 538 카언니 럼프 세훈양 김길선 천명은 블랙스완 이문세 예람 쫑쫑거름 신문선 스토리K 손흥민 양민혁 국제유통자본론 자유자파 카언니 반격과 구글럼프 대응 8월 전망 예람 오세훈형 이문세형은 좋다. 틱톡 말대가리 대세 첨재 전명훈 신문선 손흥민 양민혁 김길선 1973년 빌리그레암 블랙스완. 우선 이게 자유우파 포린 어피어즈 입장 분명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워싱턴을 키우를 포기한 대신 승리란 도구로 제공해야 된다.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중요한 건 뭐죠? 럼프 얘기는 있는데 사퇴한 이든영 얘기는 있는데 우리 포린 어페어즈는 자유파 포린 어페어즈는 카우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CFR은 이제 일요일날 마두로 선거를 중심으로 하고 파리올림픽 정치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CFR에서 마두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든영의 외교적 업적 뭔가를 세워야 될과 동시에 카언니에 대한 어떤 뭔가 간접적 지원 이런 게
나름대로 이 베네수엘라 선거에 좀 달려있다. 만약에 마두로가 기적처럼 물러난다면 부정 선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것은 이든영의 업적이고, 예, 카오니의 지지율의 보탬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전히 마두로가 승리한다면 그거는 럼프에, 극우 럼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일요일날 확인하시기 바라고, 뭐 자유좌파 포리너 폴리시에서는 당연히 카오니 해리스의 독트린, 이게 오늘자 헤드라인이다. 자유우파 포린 어페어스, 자유좌파 포린 폴리시, 그다음에 CFR 입장이 다들 딱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문들 소개했고, 그다음 뭐 BI, 예람, 나의 하나님, 그다음에 투애니원이 다시 결합한다고 하는데, 투애니원 인드라 팬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은 그 YG가 걸그룹 공화국을 세웠네요. 하이브가 보이그룹 공화국을 세웠다면 YG는 걸그룹 공화국을 세웠네요. 그래서 투애니원, 마치 이런 것은 1970년대 브리티시 락 올드 멤버들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은 몸매가 예전 그대로인데 둘은 뚱뚱해졌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YG가 3% 올랐죠. 주가가. 내년에 이제 블랙핑크도 하고, 베이비몬스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블리그램의 1973년, 하필이면 또 1973년이에요. 얘들아 굉장히 중시하는 해죠. 1973년. 그 K-팝 원동력은 뭐 원조는 뭐 이문세영, 그다음에 그 나훈아 형, 그다음에 우리 윤복희 언니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누구야, 유승준, 이런 게 K-팝 원조고, 원동력은 수준 높은 팬덤이죠. 팬들은, 특히 한국 팬들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쯤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편이에요. 완벽주의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K-팝 팬들, 특히 한국 K-팝 팬들의 그런 요구 수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K-팝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팝 운동력은 수준 높은 팬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K-팝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계도 마찬가지야. 세계 축구계 현실도 그래요. 점점 더 축구 팬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축구 경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K리그가 좀 요즘 내가 간간하고 K리그 보는데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인드라 20년 전 K리그하고 요즘 보면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볼 때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외 해축을 보다 보니까 눈에 안 차는 거야. 딱 순차이가 좀 나니까 딱 봐도 알거든요.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시 말해서 K-팝을 보다가 보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K-팝 말고 뭐 J-팝이니 무슨 뭐 인도팝이니 유럽팝이나 뭐 이런 게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K-팝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걸
다들 느끼거든요. 예.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예. 오죽하면 유럽 비전 컨테스트에서도 K-팝을 흉내내겠습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세영 인기가 하루에 진짜 한 번씩 이문세 팬입니까? 이 소리 듣고 문세영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고요. 예. 지금 2달 내내 문세영 노래만 듣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리고 카페 이름을 가게 이름을 말대가리 카페로 바꿀까?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단점은 그러니까 매상 그러니까 오는 손님 테이블 수는 똑같아요.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테이블 수에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난 이유 것은 문세영 덕분이죠. 왜냐면 오신 손님들이 예, 뭐 한두 시간이면 먹고 나갈 건데 문세영 노래를 콘서트 마냥 듣다 보니 가쿠터님 어서 오세요. 듣다 보니까 예, 한두 시간 있을 걸 서너 시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들어오는 손님은 있는데 나간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어도 어쨌든 오래 있다 보니까 예, 매출은 는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문세영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세영 좋아합니다. 말대가리 하니까 네. 그 따져보니까 우리 카언니도 약간 말대가리 스타일 이고 경원 언니도 말대가리 스타일인가? 그리고 세훈 형도 따지고 보면 길쭉한, 그래서 길쭉하다고 다 말대가리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리고 이 말대가리 스타일이 의외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축구 선수들이 이 말대가리가 많아요. 말이 잘 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얼굴도 그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손흥민은 말대가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되게 대체적으로 축구 선수들은 얼굴형이 다 길쭉해요. 보면 말대가리 스타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발가락이 닮았네. 별걸 다 따지네요. 붉은 머리 클럽처럼. 붉은 머리 하면 이제 켈트족 특징이죠. 켈트족이라고 다 붉은 머리는 아니고요. 아일랜드나 웨일즈, 프랑스 쪽 이런 사람들이 붉은 머리가 많죠. 또 이거 뭐 고쳐야겠네. 뭐 인드라의 변들이고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인드라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광고 없는 유튜브 그러는데 이제 광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광고를 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광고를 싫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문제가 돼요. 이걸로. 그래서 아마 광고 없음으로 했을 텐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으면 문세영 저작료로 나갈 것 같아요. 이 생각에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분한테 가는 돈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분을 쭈꽁 일본,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등 세계 상당수 지역에서 이전보다
많은 폭풍우가 내리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 극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청계천이죠. 아니 이게 어디지? 여기가 서울에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말했죠,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매년 이제 이거는 일상이 될 겁니다. 당분간은 늪지대, 중국 삼국지대처럼 장강 이하는 계속 이런 홍수나 여러 가지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틱톡. 그러니까 뭐, 전 틱톡 같은, 뭐 저는 반중 파시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일 파시즘을 반중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 반중 파시즘에 비판적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리 테무, 틱톡을 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전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틱톡의 어떤 이러한 경영이나 이런 걸 평가 절하하지 않습니다. 높이 평가해요. 틱톡의 어떤 문제점, 정보 보호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크지만 틱톡인들아 생각하기에 중국이 해낸 이런 IT 업계에서 중국이 글로벌한 어떠한 업적을 쌓은 유일한 세계적인 상품이 틱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리바바나 그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건 따라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이런 틱톡의 방식은 어쨌든 중국에서 최초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평가해야 된다. 틱톡은 뭐 테무나 알리도 인더라 높이 평가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방식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평가를 했지만 그건 최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틱톡은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적인 방식에서 틱톡이 세계 IT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건 평가해야 되고 대신 동시에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생활 보호 문제에서 그런 것들은 비판이 당연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글럼프가 주커버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주커버그의 어떠한 경쟁자가 틱톡이라고 틱톡을 옹호하는 반중이라면서 구글럼프는 그래서 틱톡을 또 왜 옹호해? 어쨌든 10대 20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얘기했듯이 구글럼프의 어떤 공약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지금 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게 럼프의 일관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른 걸 어떻게 할게? 그걸 뭘로 해석해? 기분대로 하는데, 내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거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쓰자. 전 왜 국산은 조금 옹호해야 한다는 소비자주의 관점 인도는 여태까지 반대해왔죠. 중국산이라도 좋다면 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애국이고 오히려 무슨 후쿠시마니 뭐니면서 일제 반대, 일산 반대, 중국산 반대 이런 건 파시스트들이에요. 파시스트. 제가 볼 때 파시스트 입장이에요. 무슨 불매운동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좀 파시스트 사고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제 전제하고 있는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어설픈 좌익 파쇼 애국주의, 민족주의, 계급주의를 반대합니다. 좌익 파쇼 반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상, 보이스피싱, 후쿠시마 사태와 틱톡 사태. 님들은 과연 좌익 파쇼 찌라시
보이스피싱에서 얼마나 해방되어 있습니까? 하고 틈만 나면 반중 파시즘 주장하는 구글 엄프는 과연 틱톡에서 자유롭습니까? 저는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을 반대합니다. 반중 파시즘도 반대해요. 좌우의 파쇼를 반대하고 우익 파쇼 일본 흑룡의 우익 파쇼 일본 흑룡의 똘마니 좌익 괴뢰 파쇼 반쪽 정과 좌익 파쇼 반쪽 미당을 반대합니다. 문전비를 반대하고 좌익 파쇼 문전비를 문전비와 지명이를 반대하고 우익 파쇼 제국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양민혁 여기 강원도 이렇게 손흥민 황희찬 이에서 강원도 출신 양민혁 얘가 18살이에요. 토트넘 요번에 유로에서 스페인 친구 야말이 떴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망할 걸로 봐요. 당장 토트넘 주전으로 될지는 알 수 없고 어쨌든 토트넘은 윙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스 감독이 인터뷰야 역시 헬라인답다. 헬라인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20여 년 전 배낭여행 우려먹고 있죠. 20년 내내 그리스 영어 교사 친구하고 인드라 얘기 그리스 영어 교사가 인드라더러 한국 사람은 중국어 쓰냐 일본어 쓰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은 이태리였습니까? 터키였습니까? 제가 그리스와 터키, 이태리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스인들이 정치적이에요 원래. 포스 감독은 헬라인답게 철학적이면서 철학적인들이 그러하듯 정치적인 편이죠. 포스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었으면 정치인이 돼도 좋았을 사람이고요. 이제 인터뷰 실력은 충분하게 확인하였으니까 인드라 글로벌 토트넘 팬으로서 올해 성적을 냉정하게 기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드라는 성적이야 강등만 면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요.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냉정해질 겁니다.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저는 포스 감독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허니문은 작년으로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손흥민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스포츠 문화 이게 그래서 인드라 축구 팬이 됐죠. 한국도 다저스 오타니인가 방문 때인가 이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만 인드라가 야구 팬이 아니다 보니까 오타니가 야구계에서 어떤 위치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새로운 세대는 이렇듯 반일 파시즘, 반합 파시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일본 우익 파시오 혁명의 똘마니인 좌익 괴뢰 파시오 반축정원과 역시 똘마니인 좌익 파시오 반중 민당이 틈만 나면 반일 파시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쪽 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좌익 파시오 반쪽 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주커버그 그리고 또 여행을 또 쭉 다니셨네요. 즐겁게 여행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렇죠. 로마 같은 때는 관광지 미어 터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독일만은 예외적이었어요. 독일은 막 그때 20년 전에는 막 동독하고 서독에 통합 작업 중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뭔가 정치된 느낌을 많이 느꼈었는데 독일만은 예외적이었다.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하면서 굉장히 마치 제3세계의 막 한국과 같은 어떤 역동성을 느꼈어요. 유일하게 서유럽 국가 중에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곱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일본은 뭐 20년 전부터 일본도 곱게 늙어가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주커버가 그런 걸 이제 인용해서 유럽도 그래야 된다. 딴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지금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제국, 이런 대영 제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식민지들이 사실상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는데 왜 버티고 있냐? 그게 큰 문제죠. 마치 러시아가 계속 시베리아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식민지를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시베리아 공화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정세가 영국 제국이 영국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프랑스 제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시베리아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못 내놓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신문선이야, 신문선 교수야, 아주 뭐 이론가죠.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입니다. 신문선 지지합니다. 문선영, 이렇게 축구계 선배들이 이렇게 문선영처럼 나서줘야죠. 차비리 넌 뭐하냐? 얘들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정환, 안정환, 얘들아 정환이 좋아하잖아. 고대 출신도 아닌데 누구 눈치 보는 거니? 은빙신 해설 눈치 보는 거야? 차비리에 대해서는 얘들아가 똑방도 안 하잖아. 이젠 축구계 원로들이 나설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이 사태에서 계속 침묵하면 당신들 축구계 원로라는 소리는 자격을 다 박탈당해. 축구배 후배들이 지성이 형, 영표 형은 원조라고 여기고, 박지성하고 이영표 위로는 인정 안 할 거야 앞으로. 한국 축구계는 박지성 이전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후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선배로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태 계속 방관하면 몽규, 홍민보 이 사태 방관하면 당신의 축구 선배로서 원로 대접 못 받아. 당신들 생각해서 인들아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원로라고 할 거 다 먹어놓고 이럴 때 입 뻥끗 닫으면 이놈들이 비리 저지른 놈들 라는 것을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뒷돈 먹고 입 닥치고 있는 거 아니냐. 홍민보처럼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소리 듣겠지. 얘네들 권력이 적폐가 얼마까지 오래 갈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니네들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놈들, 이 기득권을 이번에 어디까지 뿌리 뽑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몽규나가, 홍민보, 이제 삼국지 여포저 문피아 대형물이 했는데 지금 문피아도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막 옛날에 문피아 독자, 오랜 독자인데 이게 보면 문피아 운영진들이
예.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인정해. 그러니까 지네들이 좀 밀리고 있는 애는 조회수 좀 올려주고 뭐 그건 또 어느 정도 관행이죠. 그리고 좀 자신들이 밀고 있는 출판사는 매니저 통해서 댓글 홍보니 뭐 이런 추천 홍보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건데 예, 좀 실력 있는 애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런 희망을 갖고 내년에도 공모전을 좀 신인들이 참가하고 그럼 작품 순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인드라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어차피 뭐 인드라가 20, 30년 전에 뭐 시인 수업 같은 거 해보고 했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연설문학교 회장도 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번 대상은 좀 인드라 보기에는 뭐 이 친구가 문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소재가 신선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뭐 표현력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가 어렵고 도대체 얘를 왜 뽑았지? 예, 죄송합니다. 예. 어지간하면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도대체 얘가 왜 대상이야? 예. 그러면 다 이번 해 연도에 공모전 출판한 작품들이 다 순위 떨어져서 대상 받았다. 그러면 또 이해하는데 과연 얘 말고 다른 작품이 얘보다 형편없는 작품 다 형편이 없었나? 네, 그런 의문을 들겠습니다. 뭔가 어떤가 고중에 더 철저한 것도 아니고 네. 표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재도 신선한 것도 아니고 뭐 문체도 뭐 그렇고 심지어 양산물 뭔가 되게 독특함이 없으니까 너무 진부한 거예요. 양산물 아닌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문피아 내부 마피아가 있는 그러니까 한 50년 인드라 50년 됐어요. 무협물 독자고 한국 최초 현대 판타지물 작가이며 인드라 혼자만의 생각이죠.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던 인드라가 늘 궁금했던 것이 문피아 내부 마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무협계에서 출발한 문피아 내부 관계자들과 원오프 출판 관계자들 속닥속닥 마피아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드라가 관행이니까 인정하는데 이번엔 좀 지나친 거 아니었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니키 이제 마술계도 얼굴 천재가 대세냐. 그래서 게스베스에서 이런 걸 또 만들었네요. 매직스타. 그 탈북인도 얼굴이 대세인가. 우리 아가씨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김길선 누님 최신 방송 보셨는지요? 일단 내용을 따라서 흰설수설하다 장황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하는 능력 하나는 끝내주는군요. 뭐 그렇죠. 말이 필요 없습니까? 나 우리 김길선 누님 항상 강조했죠.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고 근데 중요한 것 따서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김길선 누님에 대해서는 근데 인드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김길선 누님도 딱 보면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 한미모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할머니 얼굴이 우리 누님 김기선 누님 저 나이 얼굴을 무슨 뭐 요즘 AI 뭐 그거 있잖아요. 50년 전으로 만약에 돌리면 딱 저 얼굴이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미녀 소리 들었다. 얼굴 천재가 대세다. 얼굴 천재 길선 누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쫑쫑거름. 아주 훌륭한 루포. 얘들하고 여행자 유튜버 중에 이 쫑쫑거름만큼 이 어떤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를 잘 설명한 사람 유튜버는 이 사람 이 쫑쫑거름이 원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현재까지 들어볼 때 여행 유튜버 중에선 쫑쫑거름이 원탑이다. 그거는 노스코리아 밀리터리 쇼에서 탈북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했죠. 만약에 좌익 괴뢰파쇼 반쪽 정원이 그 이주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모든 사람이 떠날 것입니다. 너무나 와닿는 댓글이었다. 사실 그 한국 유튜버의 댓글들 보면요, 좌익 괴뢰파쇼 반쪽 정원, 그 다음에 증공 스파이 댓글, 좌익파쇼 민주당 그 애들의 수준 떨어지는 댓글들을 싹 제거하면 이 유사해요. 세계 유튜브 댓글들이란. 그래서 인드라가 어지간해서 한국 유튜브 채널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들을 확인하면 정상적인 댓글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한편으로 편향돼 있는 좌우의 파쇼를 강조하는 그런 댓글들을 다는 놈들이 꼭 있어요. 진상이죠. 보이스피싱이고 좌우 파쇼고 특히 좌우 파쇼 반쪽입니다. 좌우 괴뢰 파쇼 반쪽 정원, 증공 스파이 이런 애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댓글만 봐도 그 수준 알 수 있어요. 진상, 파시스트.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직 방송이 안 끊겼네? 인드라가 아프리카 TV에 항의하고 그러니까 뭐 프릭샷에 뭐 PC 화면 업그레이드 했다는 뭐 그런 알림창이 떴어요. 무엇보다 이제 인드라가 니네들 이거 안 고쳐? 아프리카 TV에 항하니까 그거 삭제해버렸잖아. 아프리카 TV에서 사과를 요구한다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확인해. 내가 여태까지 확인 안 했어. 화가 나서 방송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그 확인을 안 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효과가 큰 거는 니네들이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자유파쇼 반쪽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아마 먹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지켜봐야죠. 이렇게 딱 얘기하고 또 방송 끊길 수 있으니까.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좌파 카원리 반격과 구글 럼프의 대응, 인드라 국유번 정치론과 국유번 지정학력 관점에서의 향후 전망. 하나,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후보 자유좌파 카원리 반격은 뉴욕타임즈식 표현상 바마형 신중한 대응 속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 이에 대한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 구글 럼프 후보 대응은 예상 범위 내라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예서 미국 자유우파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인드라 구변론 정치적 관점 전망입니다. 하나, EPL 웨스트햄 축구팬이자 영도 왕자의 게임 광팬인 자유좌파 바마영은 지지난 대선 때도 숙적인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구도는 크게 세 가지 분파로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도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도 세 가지 분파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지 소로스에서 보던 유대자본 동유럽 분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클령에서 보던 아일랜드, 이태리, 히스패닉, 팔레스타인, 카톨릭 연합이죠. 여기엔 중남미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슬람 프리메슨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가 바마형에서 보던 아프리카 미국 개신교 연합 분파인데요. 여기에는 또 일부 이슬람 분파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아시아계는 모든 분파들의 확장형 개척지, 즉 황무지를 개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고쳐야겠네. 그래서 자유좌파 바마형 원대한 야망은 분명하죠. 아내 미셸 오바마를 왕자의 게임 최종 승리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 중요한 건 주도적이어서는 안 된다. 바마형이 주도적이어서는 안 되죠. 주변에서 모두 미셸 해야 되는 거죠. 바마형이 대통령 된 게 바마형이 나 대통령 되겠어 해서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바마 이러니 바마형 하니까 바마형이 대통령 된 거거든요. 똑같은 추대 형식이 아니면 미셸은 결코 안 나설 겁니다. 나설 수도 없어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바마형이 무슨 정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뭔가 그 환경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인드라가 이렇게 이 문제를 딱 지적하니까 우리 바마형께서 다음날, 인드라가 글 올린 다음날 카언리 지지를 선언했죠. 인드라가 은근히 통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대 목표는, 그런데 그 최대 목표는 어렵다면 최소 목표인 현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마형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겠죠. 인드라 강조했지만 현재 미국 50개 주는 다 백인 프리메이슨 50개, 흑인 프리메이슨 50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백인은 다 이렇게 개신교다, 카톨릭이다, 성경회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는 반면에 흑인 프리메이슨은 비교적 단일해요. 물론 흑인 프리메이슨 내부에도 여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백인 프리메이슨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일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내에서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마형 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바마형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록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다. 바마형이나 미셸 다 시카고죠. 시카고에서 다 정치 출생. 특히 미셸은 시카고 출신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카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카고를 잊지 마세요.
이제 클린형은 이대로 또 자유좌파 클린 네, F님 어서 오세요. 아이, 중요한 얘기하니까 끊겼네요. 자, 어디서 끊겼나? 신속 보고를 위해서 끊긴 대목은 바마형과 그 클린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끊겼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끊겼나? 클린형이 또 키워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로스형 지부는 어쨌든 로스형이 유대인이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5월 혁명을 세계 최초로 지지한 정당이 어디죠? 집권 정당이 바로 이스라엘 당대 이스라엘 노동당. 이 세계 최초로 박정희 정부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승인했다고요. 오늘날 야당이죠. 이스라엘 자유좌파 노동당.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야당을 이스라엘 야당을 지지하는 게 소로스 입장이에요. 그리고 네타냐후를 반대하죠. 비판적이죠. 우이파시오 네타냐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옛날에 얘기했죠. 유대인 세계 유대인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 세계 유대인 회의는 중심이 유럽 유대인이고, 지금 현재 파리 로스차일드, 그 어디죠? 프랑스 향수 회사가 어디지? 화장품 회사. 뭐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프랑스 대표적인 그 화장품 회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고 럼프를 지지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로스형을 비롯한 사람들은 미국 유대인 회의라고 있어요. 미국 유대인 회의. 여기는 자유좌파예요. 저쪽 세계 유대인 회의는 좀 자유 우파와 극우 파시오, 우이파시오와 자유 우파의 결합체가 세계 유대인 회의라면, 이쪽에 미국 유대인 회의는 자유좌파. 일부는 극자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 중에도. 이쪽 미국 유대인 회의는 자유좌파고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죠. 카우니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유대인 회의는 상당수가 다 현재 네타냐후에 비판적이면서 입장이 지금 곤란한 입장이에요.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를 다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 반유대주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거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네타냐후가 물러나는 것이 여기 현재 미국 유대인 자유좌파 입장이다. 그게 소로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카우니로의 후보 교체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네타냐후란 말이에요. 네타냐후가 아마 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든형하고 카우니의 어떤 외교
입장은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조금 더 이든영보다 자유좌파 이든영보다 자유좌파 카언니가 조금 더 네타냐후의 강경한 입장이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는 카언니가 좀 더 분명하게 네타냐후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겠죠. 당연히 네타냐후나 지금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어떤 전 세계 유튜버들, 그리고 인드라를 굉장히 주목해요. 이분들이. 예. 즉 유대인 분들이 또 인드라 방송에 굉장히 예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딜을 했을 거다, 욕을 했을 거다. 뭐 딜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뭐 더 폭로하고 또 괴롭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더 당근도 더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네타냐후가 급히 다녀갔고, 네타냐후 방미 와중에 이제 워싱턴에서 유대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자유좌파 이든영 사태는 구글럼프 암살 미수를 잠재울 만한 이슈여서 구글럼프 암살 미수와 자유좌파 이든영 사태로 상쇄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각의 여론조사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카언니를 지지한다는 빌미로 카언니가 처음으로 특정한 여론조사에서 구글럼프를 앞섰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냥 떡밥이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현 시점은 구글럼프가 암살 미수 사건 직전, 구글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형국이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구글럼프가 대세론을 유지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보름 뒤 여론조사, 특히 7개의 경합주 여론조사가 입증할 것이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8월 중순에 있는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 끝난 뒤 8월 말 9월 초가, 그때 여론조사가 538 여론조사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FR, FAFP의 입장 흥미롭게 입장 분명하게 차이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럼프는 그런 플랜 B에 대해서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든영이 사퇴한다면 카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에서는 뭐 어떤 간에 꼴리는 대로 하는 게 럼프니까 너무 그 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강조할게요. 럼프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대통령 되고서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싹 돌아설 사람이야. 대통령 때 그랬잖아. 자기한테 좀 유리할 것 같으면 막 빨아주고 나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아니라고 하면 싹 돌아서는 스타일이다. 기회주자는 아니에요. 그냥 딱 그냥 그 틈은 또 이런 게 정치인의 한 속성이죠. 그거를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치인이 구글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리하면 우리 바마형이 인드라 글을 올리자마자 다음날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건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다 손익비에 대해서 인드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의 이 논조는 아주 예상 범위 내에 있고, 그쵸?
당연히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 드라마 구원론에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정체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재정 편집 이코노미스트 발행인 관점에서 이 사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커버그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화율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인사이트 부재, 시각적인 어떠한 것이 브레스키 제자들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데이터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데이터는 있는데, 문제는 체감이 오지 않는다 이거. 체감이. 예. 또 체감하려면은, 예, 그냥 금리 인하로 얘기할게요. 금리 인하. 예. 인들아 볼 때는 금리 인하한다고 그래서 럼프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선거 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사태가 크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체감이 중요하거든요. 체감. 그 체감하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는 뭔가 이 단시일 내에 효과 극대화 돼야 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주가로 치면 꾸준히 막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요. 이렇게.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봐. 오히려 현실 경제가 계속 뭐 이렇게 좀 물가 폭등에 뭐 어렵다 치더라도 금융자산이 쭉 올라가면 금리나 어떤 명분면에서 뭔가 위축되고, 설사 금리 인하 하더라도 뭔가 그 표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난 코로나 사태를 보자고요.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그때 다들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코로나 빈 같은 게 다시 온다. 저는 코로나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정말 세계 경제가 진짜로 안 좋아지니까 반대하지만, 꼭 코로나 같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선거 전이니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실물 경제는 타격이 없는데 금융자산에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죠? 초단기 매매로 인한 어떤 작은 미세한 실수로 인해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상당수가 AI 데이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AI 데이터, AI 보색에 어떠한 혼란을 야기하지만은 초단타 매매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게 된다. 블랙스완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트레이더가, JP모건의 트레이더가 선물 매도 버튼을 뭐 한 100불 정도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게 실수해서 10억 불 매도 버튼을 선물 100억 불? 10억 불? 이렇게 실수로 해서 매도 폭탄을 날린다면 실수죠. 일시적으로 세계 경제의 금융자산이 요도방정을 떨겠죠. 그것이 사태가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게 실수이고 사태의 혼란 수습을 하는 기간이 최소 1주, 최대 한 달 딱 이렇게 걸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특히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올 초인가 작년인가 왜 미국 지방은행이 무너지면서 파산을 겪으면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게 좀 현재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준이 금리는 안 돼야 이게 다들 정치적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 그래서 최근 경제에서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면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브레진스키의 한계인가, 포스트 브레진스키 한계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들아도 그렇지 않고 인들아 보기에는 유산과 계승이라는 측면, 유산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전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복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있었던 이 20년간의 이러한 전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근본이제처럼 19세기의 근본이제처럼 뭔가 시스템으로 나와야만이, 네, 그 첫 번째는 그 바마형과 클린형 프리메이슨 얘기에서 끊겼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스완, 초단타, 코로나, 금리 인하, 여기서 끊겼습니다. 브레진스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데서 항상 끊기네요. 어쨌든 유통자본이 중심이다. 천재 전명은 참고하시고, 9월 금리 인하 쉽지 않다. 블랙스완, 초단타, 뭐 이런 것들, 구구 변정 통화주의, 극자 변정 케인즈주의, 공통점은 뭐죠? 통화 공급, 화폐를 찍어내야 된다. 미국 경제 규모 달러 공급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규모 달러 공급,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를 강조하는 거.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이론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 국유원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이 유일한 세계 경제를 하는 길이고, 달러 휴지가 되지 않는다. 달러 휴지가 안 된다. 달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찍어내야 세계 경제가 살고 미국 경제가 산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는 미국 단기채, 장기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드라 대안은 제시했잖아요. 영구 부채가, 영구 국채 100년짜리 이상을 발행해야 된다. 부자들은 원금 보존을 원하지 이자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이걸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빌드업, 채권과 코인 관계, 이런 관계들, 이런 얘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드라가 이제 카몰라, 카말라 이런 다양하게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늘 흥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급한 적 있죠. 그잖아요. 우리 카언니에 대해서. 오늘 카멀라 해리스로 정리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인드라가 해체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무엇보다 카언니는 성렬령이 다르파 미국 고등과학 연구 개입국 방문 당시 함께한 인물이 카언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키리크스의 그 위키피디아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2024년 4월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한국 성렬형 한국 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했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우주 동맹을 강화하기를 노력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우주 또 담당이죠. 그리고 함께 그 다르파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컨니가 1964년 10월 20일생이에요. 인드라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면은 인드라보다 4개월, 카언니가 4개월 먼저 출생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카언니가 인드라보다 10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드라는 겨울아이, 1965년 겨울에 태어났어요. 봄이 아니라. 카언니가 인드라보다 10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카언니는 아직 환갑이 아닙니다. 우리 만 나이로 환갑이 아니죠. 10월에 가서야 10월 20일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가서야 환갑입니다. 굉장히 젊은 아직도 50대죠. 그래서 이제 카언니가 나는 50대야. 반면에 너 구글 럼프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됐다. 나이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넘어가고, 하여튼 이게 도시화율 이렇게 지적하신 거는 훌륭한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철학 공부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뭐 이제 해계 변칙법에 대한 비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왜 이거 반복했네. 두꺼보고 얘기를. 망구다이. 망구다이 참고하시고요. 우리 망구다이 전술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망구다이가 전술이기도 하고 특정한 그 항복한 부족이기도 하다. 부족 명칭이기도 하다. 망구다이의 정확한 없다고 하는 게 아치만개, 인드라가 인정하는 최고의 민간 군사 국방 전문가죠. 그분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면이 왜 커졌지 근데? 망구다이 쭉 보시면 되고요. 큰바위 얼굴, 우리 세훈이 형. 미셸. 두 번이나 끊기니까 인드라가 또 방송력이 뚝 떨어졌어요.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방송할 생각이었는데 두 번 또 방송이 끊기니까 의욕이 약간 사라졌네요.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할게요. 진상이 밉다. 좌익파쇼 반쪽미당 플래카트는 보이스 피싱이고, 개딸 진상은 정말로 싫다.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방송 끊기 두 번인데, 첫 번째는 바마형과 클린형, 프리메슨 이런 얘기할 때 끊겼고, 두 번째는 뭐죠? 언제 끊겼죠? 그 금리나 코로나 어떤 초단타 매매 이런 얘기할 때 끊겼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댓글 주실 분들 댓글 주세요.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안 끊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뭔가 끊긴다는 건 또 인들아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일 수 있겠죠. 뭔가 또 방송 끊기는 게 포인트를 딱 핵심을 딱 짚네. 방송 끊기는 시점이 인들아 방송에서 중요한 방송이구나. 그때 뭔가 갑자기 집중돼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끊기는 게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더토니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해. 늦은 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